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음향 엔지니어가 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음향을 한 지도 한 25년 정도 됐고, 음향 교육을 한 것도 이제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저랑 같이 공부했던 많은 친구들 중에, 일부는 이제 현재 음향 감독이 돼서 활동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일부는 중간에 포기해서 그냥 다른 일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많은 사람들 만났고 지금도 이제 저한테 많이 문의를 하는 게 음향 엔지니어가 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이걸 그냥 확실하게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음향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조금 들으실 때 잔인하게 들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근데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하는 거니까 본인이 듣고 판단하시는 거는 본인 스스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좀 약간 재수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재능이 있으셔야 돼요. 음향 관련된. 사람은 누구나 여러 가지 재능이 있어요. 그게 언어적인 걸 수도 있고, 미술적인 걸 수도 있고, 음악적인 걸 수도 있고, 기계적인 걸 수도 있고, 논리적인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재능이 있는데 본인이 그 재능을 뭘 갖고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음향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간 지각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음악에 대한 약간 조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간혹 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에 대한 차이를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음향 엔지니어가 음악적인 부분이나 악기 관련된 것들을 관심 있어 하고 좋아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반대로 음악적인 것과 악기를 한다고 해서 음향을 할 수 있는 거는 또 다른 얘기라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음향 엔지니어는 기계를 만져야 되기 때문에 기계나 약간 기계적인 메커니즘이나 공간 지각 능력적인 그 재능이 있어야지 음향 기기를 만질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음향 배우러 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 음악적인 소양이 있는데 기계적인 부분이 굉장히 약하신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오시는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약간 그런 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 기계적인 것들을 들어갔을 때 어려워하시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음향 교육을 하면서 가지는 생각이 딱 두 가지예요. 제가 저희 팀의 모토 중에 하나인데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고 이게 뭐냐면 어쨌건 관심 있어 오는 거는 항상 환영하고 와서 하다 보니까 이 길이 아니네라고 했을 때 저는 빨리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음향 교육을 한 이유도 그거예요. 할 사람은 빨리 해서 그 음향 그 실력을 쌓게 하는 것도 있고 안 할 사람은 빨리 포기하게 하기 위한 그 현장을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장비를 만지다가 본인이 느끼셔야 되는 거죠. 내가 이거를 해서 엔지니어로 갈 수 있는 나의 재능이 있을까 없을까를 빨리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저는 느끼지만 제가 제 입으로 이야기하면 상처가 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뿐이에요. 본인이 판단해서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라고 하면은 포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사람의 재능은 가중치와 같아가지고 똑같은 그 노력을 했을 때 재능이 있는 경우는 하나만 하더라도 10개 그 10배의 약간 그 이득을 얻지만 재능이 없는 부분은 10개를 하더라도 0.1밖에 못 받는 거죠. 10개를 하더라도 하나밖에 성과를 못 갖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향에 재능 있는 친구들은 장비만 보여주고 장비만 연습할 수 있는 환경만 주어지면 실력이 쑥쑥 느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장비를 만지는데 똑같은 거를 10번 반복을 하더라도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그 교육 환경을 만들고 그 제공하면서 이제 세미나 같은 걸 진행하는데 본인이 만져가지고 나에게 이 재능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본인이 빨리 판단해야죠. 그거는 이제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즘 음향 장비들이 어쨌건 기계적인 메커니즘적인 것도 있고 디지털화가 되면서 약간 그 컴퓨터, 뭐 전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내가 전혀 재능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그거는 포기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노력하면 왜 안 돼?"라고 말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쪽 계열에서 기계를 잘 만지지 않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사실 오셔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보편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판단하셔야 돼요. 여기서 내가 엔지니어로 갈 수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음향 관련된 약간 다른 일을 할 것인가.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빨리 판단하셔 가지고 음향에서도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뭐 레코딩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방송 쪽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안에서 빨리 판단하셔야 됩니다. 다만 음향에 있어서 약간 재능은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일단 재능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과 내가 이걸 좋아했던 건지,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손흥민처럼 잘 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거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거랑 틀리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음향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음향을 교육하면서 청소년에 약간 집중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음향을 시작하기 가장 좋은 나이는 중3에서 고1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요. 왜냐면은 중3이나 고1, 특히 한 고1 정도쯤에, 중3쯤에 살짝 경험하고 고1쯤 됐을 때 음향 엔지니어를 하겠다고 결정한 친구들은 그때부터 음향 관련된 공부들을 시작해요. 간단한 이론들 시작하고 음향 장비 만지면서, 이 음향이라는 것도 이해가 한 번에 되는 것들이 아니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한 단계씩 한 단계씩 깨닫는 과정이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준비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음향 장비를 직접 연결하면서 약간 활동 같은 거, 뭐 행사 같은 것들 활동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3쯤 됐을 때 자격증 시험이 이제 고3부터 딸 수 있기 때문에 고3 때부터 자격증 공부를 하게 되면 고3 때 한 단계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친구들이 보통.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때 음향 관련된 학과로 진학을 하게 되면 이미 음향에 관련돼서는 이해가 된 상태에서 대학교 간 다음부터 거기서 다시 한번 기초를 다시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뭐지 복습을 하면서 음향에 대한 실력도 한번 확 올라가고, 이제 20살이 되면 이제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알바를 시작하는 거죠. 대학생 때 음향을 시작한 친구들은 음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알바를 갔을 때 약간 뺀찌를 먹거나 잘 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등학교 때부터 음향을 했던 친구들은 20살쯤 되면 이미 몸에 그 행사 같은 것들이 배어 있기 때문에 20살 때부터 일을 잘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거리가 늘어나고 실력이 약간 폭풍 성장하는 그 기간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고등학교 때 일했던 친구들은 보통 막 21살, 2살 때 이미 친해지는 렌탈 업체들이 생겨요. 뭐 그때 창업을 또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음향에 대한 실력도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 음향병으로 가게 되면 군대에서도 음향을 배우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이미 창업을 했거나 아니면 관련된 인맥이 생겨가지고 그 회사로 들어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나, 어느 회사를 들어가더라도 활동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쉽게 취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20살에 시작해서 대학교 생활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약간 부족한 경우도 있고, 막 대학교 딱 졸업했을 때 그때부터 약간 실무 경력을 쌓려고 하다 보면 아르바이트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했던 친구들에 비해서 늦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 오는 많은 분들 중에 20대 중반 이후에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20대 중반에서 음향을 시작하면은 불가능한가요? 아니요.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고등학교 기준으로 그때부터 시작했던 친구들에 비해서 세네 배는 더 노력하셔야죠. 그러려면 간혹 그 대학을 졸업한 상태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고등학교랑 대학교 때 음향을 시작했던 친구들은 어찌됐건 약간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가진 게 아직 학생이란 신분 때문에 여유 있게 여러 가지 것들을 도전할 수가 있는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음향을 배우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빨리 배워서 빨리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약간 압박감이 있습니다. 간혹 그런 것들이 필요 없어서 그냥 여유롭게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지만,
이분들은 한 1, 2년 안에 음향에 대한 약간 그 실력을 쌓으려고 하시는데,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친구들이 그동안 걸어왔던 몇 년의 시간을 압축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해보세요. 내가 진짜 음향에 순간 미쳐서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나는 음향을 진짜 할 거야 라고 판단을 해서 미쳐서 그 친구들이 걸었던 길만큼 나는 진짜 미치도록 연습을 해가지고 미치도록 공부해가지고 실력이 확 늘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음향을 하셔도 돼요. 근데 음향을 하러 나가고 공부하고 어디 뭐 학교나 뭐 여러 가지 뭐 그 뭐지 학원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음향 공부를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자기 본인이 봤을 때 내 음향을 미치도록 공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늦어지는 거죠.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한 3년 정도를 보셔야 돼요. 음향에 대한 것들이 몸에 배는 것까지. 그거를 이제 단축시키는 거는 진짜 항상 음향을 하면서 빠져야 되는 거죠. 음향을 실습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이제 본인이 음향을 실습할 수 있는 공간에 빨리 가라. 뭐 아르바이트를 하건 렌트를 하건 어쨌건 최대한 음향을 접하면서 경험이 쌓여야지만 음향 실력이 는다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가끔 가다가 이제 뭐 단체방이나 이제 뭐 이런 그 오픈된 방에서 음향 엔지니어가 되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노베이스인데 지금 시작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으세요. 자,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부터 준비하면 자격증 딸 수 있을까요? 딸 수 있어요. 미치도록 노력하면. 근데 본인이 진짜 고시 공부하는 것처럼 미치도록 공부하는 것 같지 않으면은 이쪽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포기하고 다른 거를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고 진짜 이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거를 미친 듯이 하던가 아니면은 빨리 시작하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음향 시작하는 나이를 한 최소한 25세 정도 생각을 해요. 25세가 넘어가면 어 불가능하다고는 얘기 안 해요.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그 답정너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그 뭐지? 결혼 못한 노총각 노처녀들이 막 나이가 들면서 언젠가 운명의 상대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불가능한 건 아니죠.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고등학교 때 시작을 해가지고 음향 엔지니어로 성공할 확률이 50%라고 하면 갈수록 줄어들어가지고 한 30세, 30쯤 되면은 그냥 그 확률이 1%인 거예요. 100명 중에 한 명 정도는 잘 되겠죠. 근데 100명 중에 99명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겠죠. 그래서 본인이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시다가 내 나이가 많은데? 라고 했을 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불가능한 만큼 본인이 노력을 하던가요. 노력을 못할 것 같으면 빨리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모든 거는 본인이 빨리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다 결론적인 그거예요. 빨리 시작하거나 아니면 재능이 있거나 다 떠나서 진짜 본인이 음향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음향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자주 쓰는 게 슈어 SM58 이 마이크인데, SM58 마이크가 됐건 뭐 베링거가 됐건 제나이저가 됐건 야마하가 됐건 JBL 됐건 스피커 믹서 여러 가지 음향 장비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진짜 있느냐인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관심이 있는 곳에 돈과 시간을 씁니다.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 보려고 제주도도 갈 수 있고 해외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보려고 한 시간을 보더라도 그냥 그 사람 보고 싶어서 아주 멀리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사고, 사람은 어쨌건 누구나 그래요. 좋아하는 거, 관심 있는 거에 돈과 시간을 씁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음향에 대해서 돈과 시간을 쓰냐 이거예요. 음향 전시회가 있어요. 음향 세미나가 있고 음향 관련된 강연회가 있고 제품 시연회가 있고 여러 가지 음향 관련된 이벤트들이 1년에 그 여러 번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음향에 관심 있다고 하면서 음향 관련된 전시회는 귀찮아서 가기 싫어요. 음향에 관심 있다면서 이 마이크 이야기할 때 이 마이크 모델명이 모르고 C414라고 얘기할 때 C414가 뭐지? SM812라고 이야기했을 때 SM81이 뭐야? 라디알 이야기했을 때 이게 뭐지라고 한다면 본인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음향에. 음향 엔지니어가 되겠다라고 얘기하게 할 때 오시는 분들 중에 사실은 그래요. 막연하게 그냥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할 게 없는데 나 음악 좋아하는데 음악 좋아하니까
나 공연 좋아하는데 그러면 음향을 좀 배우면은 음향 감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음악을 좋아하는 것과 음향을 좋아하는 것과는 다른 관점입니다. 음향을 좋아하는 약간 덕질한 애들은 그 마이크나 이제 그코 사운드나 이제 코바나 이런 데 가면은 장비만 보면 행복해요. 되게 막 되게 행복한 마음으로 장비 보고 와 좋다. 아 저거 쓰고 싶다. 되게 뭐 호감 있게 보고 어떤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그거 보려고 막 그 학교 째고 가고 막 이렇게 하고 공연 음향 하려고 막 무대에서 막 구르면서도 약간 되게 행복해해요. 음향 한마디 음향 덕후들인 거죠.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근데 본인이 음향 덕후가 아닌데 음향 엔지니어로 올 이유가 없잖아요. 본인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음향 덕후인지 장비만 보면 막 행복하고 막 그 새로운 장비 보면 신기해하고 그 내 알고리즘에 음향 관련된 회사 알고리즘이 몇 개나 있는지 신제품이 나왔을 때 그게 내 알고리즘에 뜨는지 그래서 제가 어떤 신제품 같은 거 얘기하면은 음향 좋아하는 친구들은 와서 와 이게 여기 있네 하면서 되게 반가워하는데 음향 배우러 온 친구들한테 자 이 제품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인데 제가 이번에 샀어요 막 이러고 보여주면은 이게 뭐지 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데 이걸 왜 하는 건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는 막 일일이 가르쳐 줬다면 요즘은 그 그냥 장만 만들어주고 그냥 관심 있는 사람들만 와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 결론은 뭐냐면 음향을 하는 방법, 배우는 방법, 뭘 공부해야 되냐, 뭘 안 하느냐. 애초에 음향을 할 친구들은 이미 그런 것들을 다 본인이 알아서 갖고 와요. 이미 공부를 본인이 알아서 책을 사가지고 하고 저도 20대 중반에 막 제 적금 다 깨가지고 음향 장비 제 돈 주고 그때 20대 중반에 한 1,000만 원어치 장비를 제가 샀어요. 제 돈 주고. 그래서 막 제 음향 장비 갖고 막 다니면서 행사 다니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25살 때. 지금도 음향 진짜 하는 친구들은 고등학생인데 X32 막 컴팩트 이런 거 사가지고 본인이 연습해가지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이런 음향 관련된 것들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사가지고 이미 하다가 더 하고 싶어서 오는 친구들은 진짜 음향 덕질하는 친구들은 엔지니어에서 성공을 하는데 음향에 대한 관심도 애매모호하게 없고 그냥 난 그냥 콘서트나 이런 음악 좋아하다가 그냥 음향하면 어떨까 해서 오시는 분들은 그냥 장비에도 관심이 없고 네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가 시간만 보내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음향 엔지니어가 되는 것은 본인 스스로 아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진짜 재능이 있는가, 좋아하는가, 나이는 그게 둘째 치더라도 진짜 관심이 있는가. 하다못해 음향 잡지라도 구독을 하셔야죠. 음향에 관심이 있으시면. 음향 제품이 뭐가 있는지는 아셔야죠. 제나이저 계열이 뭐가 있고 이번에 뭐 새로 뭐지 복각한 그 제나이저 4일 마이크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이해할 수 있느냐 뭐 그런 거죠. 예. 그런 다음에 공부하다가 안 되면 그때 세미나 이런 걸 찾아서 자연적으로 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음향을 할 친구들은 이미 다 음향을 하고 있고 음향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본인이 판단하시고 아니다 싶으시면 빨리 포기하시는 것도 여러분들 위해 좋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음향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저희 쪽에서는 최대한 도와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여러 음향 장비들이 있고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모든 것들이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거리죠. 수원 인근이시면은 편하겠지만 거리가 멀면은 예, 그거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어쨌건 음향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면 오시면 저희가 도와드려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지만 그건 본인이 판단하시고 어 저는 이제 서포트만 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본인이 판단하시고 음향 공부를 하시다 보면 내가 이게 정말 적성이 맞다 보면 되는 거죠. 예, 뻔한 얘기죠. 예,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어찌됐건 음향을 한 20년 가까이 가르치면서 어, 음향을 사실은
할 사람보다 안 할 사람을 빨리 거르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건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예, 도와드릴 용의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